Here it's our bottle of hydrogen, so we have 4 bottles each side. 구조를 위한 수색 임무를 저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채공 시간이거든요. Die Vorteile der Wasserstoffbrennstoffzellenflüge ist erstmal, dass sie emissionsfrei sind. Das Herausragendste an der ganzen Sache ist eigentlich das, ist diese Ruhe gegenüber dem Verbrenner.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 이곳은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던 루체른에서 멀지 않은 산골입니다. 눈 덮인 산 아래 전원 마을을 트럭 한 대가 트레일러를 달고 여유롭게 달리고 있는데요. 여러 마을의 슈퍼마켓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중입니다.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치즈를 비롯해 고기와 채소 같은 각종 신선한 식재료를 가득 싣고 있겠죠. 원래 치즈 제조공이었다는 펠릭스 베를링거 씨는 지금은 트럭을 몰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 하는 힘든 일이지만 요즘엔 이 트럭 때문에 운전할 맛이 난다고 합니다. Das Herausragendste an der ganzen Sache ist eigentlich das, ist diese Ruhe gegenüber dem Verbrenner. 소음과 진동이 없어서 오래 타도 피로감이 적다는 이 트럭은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데요. 특이한 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만들 재료인 수소를 넣어준다는 겁니다. Das sind die Wasserstofftanks, insgesamt 7 Stück und der Gesamtinhalt beträgt 27 Kilo. 트럭에 27kg의 수소를 넣어주면 화물을 가득 싣고도 400km나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트럭은 8대, 승용차는 12대에 쉬지 않고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충전소 중 하나라네요. I mean, we have a huge problem. I mean, the CO2 emissions, they are too high. We have a huge goal. It's called decarbonation of the mobility. And hydrogen is one of the technologies, of the alternative technologies, which can help to solve the problem of the decarbonization. 펠릭스 씨가 일하는 미그로스는 스위스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입니다. 알프스 산자락을 넘고 빙하 호수를 건너 각 지점마다 물건들을 대려면 이 회사의 트럭들은 하루에 모두 합쳐 17,800km를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디젤 트럭을 하나둘 수소 트럭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배출가스나 소음이 없는 것도 장점이지만 주행 성능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Also die Fahrer sind begeistert vom Fahrzeug. Das Fahrzeug hat durch die Elektroantriebstechnik ein enormes Drehmoment. 지난해 11월 중순 스위스의 가장 큰 유제품 회사에서도 수소 트럭 2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Here they are. 오늘은 적재함을 달고 도장 작업을 마친 트럭을 인수받는 날입니다. Dann ganz offiziell. Hey, cool. Vielen Dank, merci vielmals. Ganz gut. 85대의 트럭으로 1년에 무려 600만 킬로미터를 운행하는 이 회사도
디젤 트럭을 수소 트럭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So sustainability is our strategy, and it's part of our sustainability strategy, of course, and it's part of our strategy of Emmi overall. And that's why, of course, we don't just talk about, but we also invest, and that's why I invest in these nice trucks. 유럽에 자동차 회사가 많지만 상용화된 수소 트럭을 공급할 수 있는 건 현재 한국 기업뿐입니다. The plan is that we will have 1,000 vehicles in operation by 2023 and then 1,600 by 25. 너무 야심적인 목표 아니냐고요? 스위스에선 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게 디젤 차보다 비용 면에서 유리하게 제도가 갖춰져 있답니다. One is that the diesel cost is much higher here in Switzerland than in other countries. And the second and probably bigger effect comes from a road tax where CO2 emission-free vehicles are exempted from. And this is quite a significant amount of money. And 자동차 회사 측에선 트럭을 파는 대신 빌려주고 쓴 만큼만 돈을 받는 방식을 도입해 수소 트럭이 아직 낯선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기가스 안 내뿜고 소음과 진동이 없는 트럭은 수소 말고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걸까요? 알프스를 달리는 수소 트럭을 만들고 있는 곳. 우리나라 전주의 자동차 공장입니다. 완성 단계의 수소 트럭이 스위스로 선적되기 전 마지막 시험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30년 경력의 공장 간부에게 디젤 트럭과 수소 트럭을 직접 비교해 보게 했습니다. 먼저 디젤 트럭에 시동을 걸었을 때 이번엔 수소 트럭에 시동을 걸어봅니다. 지금 왜 다시 눌러보신 거예요? 시동이 걸렸는가 싶어갖고 소리가 안 나. 너무 조용해서. 네. 너무 조용해서 당황스러울 정도랍니다. 원래 운전하시던 디젤 트럭 대비 차 안의 느낌이 어떠세요? 이 정도 완전히 뭐라 그래야 이거 뭐 방음 설치했나 이거? 그 정도예요. 너무 좋아요. 소음과 진동이 없으면서도 힘은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지는 게 이 트럭의 특징입니다. 수소 트럭이 초반에 고토쿠 영역까지 접근하기 때문에 가속력이 좋습니다. 나중에 트럭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오르막길에 있어서 디젤 트럭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프스 산길을 누비는 스위스의 트럭 기사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는 공기청정기 역할까지 하는 것도 수소 차량의 놀라운 장점입니다. 필터로 거른 공기 속의 산소와 트럭에 실린 수소의 반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달리고 난 후엔 깨끗한 물만 나옵니다. 자, 뭐 이 지금 트럭에서 떨어진 물인데 이걸 만약에 컵에 받으면 마실 수 있습니까? 아, 네.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먹어도 해는 없지만 우리가 마시는 일반적인 음용수와 성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마시는 걸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럭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트럭 앞쪽엔 연료 전지가 있습니다. 전지는 전지인데 수소를 에너지원, 즉 연료로 써서 전기를 만드는데요. 옆에는 무게가 1톤에 육박하는 커다란 배터리도 달려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연료 전지에서 나온 전기로 주행을 하지만 남는 전기를 여기에 저장해 뒀다가 갑자기 큰 힘을 내야 할 때 힘을 보태는 겁니다. 전기 승용차는 이미 배터리만으로도 소음과 진동 없이 잘 다니고 있는데 트럭도 그렇게 배터리만으로 만들 순 없을까요? 트럭은 많은 짐을 실어야 해서 더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같이 예를 들어 400km를 달리는 차를 배터리로 만들려고 하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 이게 엄청나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한두 개 정도가 아니고 제 생각에 10개 이상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덩어리가요? 예. 그럼 짐 실을 공간이 그래서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유리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짐 실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배터리를 달고 다녀야 하는 트럭. 경제적으로 쓸모가 없겠죠. 대형 차량에는 수소가 유리한 이유가 이거였네요. 울산 시내를 순환하고 있는 이 시내버스의 생김새가 일반 버스와는 어딘가 달라 보입니다. 버스가 서자 뒤편에선 배기가스 아닌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바로 수소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현재 울산과 서울을 비롯해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30대 정도가 운행 중입니다. 하루에 150km 정도를 달리는데 수소 충전은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수소 탱크가 버스 위에 있는 저상 버스라 무릎이 안 좋은 어르신들에게 인기입니다. 조용해서 좋고요. 또 안에 내부도 깨끗하고. 우리는 또 다리가 많이 아픈데 그런 점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거 좋아해요. 올라가고 이런 게 없어서 좋아해요. 울산 여객이 운용하는 버스 180대 가운데 현재 3대가 수소 연료 전지 버스입니다. 울산엔 수소 충전소도 13곳이나 있는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 청정 수소 버스도 더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수소로 어떻게 차가 움직일까요? 수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물에 전기가 잘 통하는 탄소 막대를 집어넣고 배터리를 연결하자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전기 분해되면서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 겁니다. 이쪽 한쪽 극씩 굉장히 활발하게 기포가 발생이 되는데 그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쪽이 수소가 발생하는 쪽이고요. 이 원리를 반대로 이용하면 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를 떼어내고 양극과 음극에 해당하는 탄소 막대에 LED를 연결하자 바로 불이 켜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수소 연료 전지의 원리입니다. 전기 분해는 물을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했다라고 하면 연료 전지는 그 역순이에요. 산소와 수소가 다시 결합을 하면서 전자만 뺏어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수소 분자는 아주 가벼운 기체여서 풍선에 수소를 채워 넣으면 공기보다 가벼워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한 수소는 스스로 불이 잘 붙는 기체입니다. 물통에 비누 거품을 채우고 수소를 집어넣은 후 공중에 띄워 불을 붙여봤습니다. 석유나 LPG나 천연가스보다 3배가 높은 열량을 내게 됩니다. 이런 수소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관리해서 활용하는 기술이 지금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수소차 양산에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흔히 줄여서 수소차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수소 연료 전지차입니다. 엔진 속에서 석유를 폭발시키듯 수소에 불을 붙여서 그 힘으로 차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차를 움직이는 전기차의 일종인데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소를 엔진 안에서 터뜨리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폭발을 시킨다는 거는 사방으로 튀는 알갱이한테서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중에 그 피스톤 방향으로 가는 에너지만 우리가 추출을 하고 나머지 벽을 때리는 힘은 우리가 열로 나와가지고 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연기관의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전기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한 면으로만 흐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양쪽 사이드로. 그렇다면 수소 자동차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수소를 담는 통은 탄소 섬유를 엇갈리게 칭칭 감아서 강도를 최대한 높였고요. 실제 차량에 수소통을 탑재하기 위해선 공인기관의 안전시험을 거쳐야 했는데요.
차로 들이받아 보기도 하고 총으로 쏴보기도 하고 화염 속에 놔둬보기도 했지만 터지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수소가 새더라도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빠르게 위로 날아가 버리도록 안전 설계가 돼 있는데요. 자기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의 미세먼지까지 끌어들여 정화하는 것도 배터리 전기차와 다른 장점입니다. 공기를 청소하고 다니는 게 원래의 목적은 아니지만 자기가 달릴 전기를 만들려면 주변 공기를 아주 깨끗하게 걸러서 수소와 반응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도로 위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타이어의 분진이나 뭐 앞에 그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같은 게 도로 밖으로 멀리 가기 전에 바로 뒤에서 잡아서 청소해 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차들이 막 빽빽하게 있으면 앞에서 나오는 공기를 바로바로 뒤에 차가 이렇게 빨아들여서 청소해 주면 좋은 거잖아요. 확산되기 전에. 그래서 아마 꽤 일정 부분의 연료전지차가 달린다 그러면은 왜 굉장히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는 탄소 연료를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진국 독일에선 수소 택시를 앱으로 불러서 탈 수 있습니다. 30대 가정주부인 빅토리아 씨, 일주일에 한두 번은 수소 택시를 이용하는데요. 앱을 이용해 수소 택시를 부르면 보통 10분 안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Clever Shuttle ist bequem, günstig im Vergleich zum Taxi und durch die Wasserstofffahrzeuge auch sehr umweltfreundlich, was mir sehr wichtig ist. 현재 이 도시에서만 60여 대의 수소 연료 전지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Ich habe ungefähr so 2 bis 3 Kunden in der Stunde und das ist dann so pro Schicht ungefähr so 60, 70 Kunden. 독일의 수소 택시는 2017년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현재 베를린을 비롯해 3개 도시에서 운행 중입니다. Insgesamt befördern wir monatlich 150.000 Fahrgäste und das in Düsseldorf und Leipzig. Unser Zukunftsplan ist natürlich, Clever Shuttle noch in weiteren Städten zu etablieren und so auch in anderen Städten noch für eine nachhaltige und umweltfreundliche Mobilität sorgen zu können. 충전소 면적이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 적어도 된다는 것이 수소 택시의 장점입니다. 독일에선 경유기차도 소음과 진동과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기차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시험 운행을 마치고 현재 129km의 노선을 수소기차가 달리고 있는데요. 독일은 지난해 126대의 경유기차 중 14대를 수소기차로 교체했고 올해는 15대를 또 교체할 예정입니다. Ist man dann praktisch ins Gespräch gekommen und wir fanden den Ersatz des Diesels durch Wasserstoff sehr interessant, weil Niedersachsen sehr viele Kavernen hat und wir an der Nordseeküste sehr, sehr viele Windparks haben, weswegen wir uns sehr gut vorstellen konnten, dass man mit der Windenergie über Elektrolyse Wasserstoff eben herstellen kann, man direkt das an der Tankstelle.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30대 직장인 장호남 씨가 8년 동안 타던 휘발유 승용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인도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편도 40분 거리를 출퇴근하는 그는 평소 친환경 차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이미 많이 알려진 배터리 전기차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에 충전기가 있긴 한데 그것도 좀 경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알아보는 도중에 이제 수소차가 있는데 그거는 전기차랑 다르게 충전도 좀 빠르고 그다음에 1회 충전했을 때 그 주행 거리도 좀 길고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 부담도 절반쯤 덜었다는군요. 얼마 정도 되나요? 이제 등록비까지 포함하면은 대략 한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보조금 3,650만 원이 제하면 한 3,800, 9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 씨가 고른 수소 연료 전지 승용차는 시판 중인 어느 전기차도 부럽지 않은 다양한 최신 기능이 탑재돼 있습니다. 이제 시동 걸린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차를 움직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좁은 공간에서 하실 때 자동으로 바로 차 열쇠를 넘겨받아 처음 운전석에 앉아보는 호남 씨. 카드를 넣어주세요. 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거라는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동을 걸고 첫 수소차 운전을 해봅니다. 일반 전기차 대신 수소차를 구입한 호남 씨. 한 달 후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확실히 전에 타던 차에 비해서는 조용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좀 고속 질주할 때 약간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유독 그게 조금 더 도드라진다고 해야 되나? 호남 씨는 주로 주말을 이용해 수소 충전을 하는 편입니다. 충전을 자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수소 충전소가 정비 중이거나 대형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으면 좀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서 항상 수소차 운전자들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정보를 확인합니다. 여기 수소차 충전소 관계자분들도 들어와 있어서 수시로 알려주기도 하고 또 운전자끼리 지금 몇 대 대기 중이다 아니면 지금 대기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알려주면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료비 대비 효율은 어떨까요? 오늘 장 씨는 4.8kg의 수소를 채우고 42,400원을 냈습니다. 그냥 저번에 한번 거의 바닥 났을 때 한번 충전했을 때 대략 한 48,000원, 5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0km 정도 타거든요. 그럼 체감하시는 연비가 네. 전에 쓰시던 휘발유차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 차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수소를 기반으로 한 이동수단의 변신. 그것은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세계적 추세와 맞물려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많고 산도 높고 주변에 작은 섬도 많은 제주도. 지난해 11월 말 제주도에선 눈길을 끄는 인명구조 훈련이 있었는데요. 드론을 활용해서 바다 위 조난자를 구하는 훈련을 해본 겁니다. 네, 서귀포 해양경찰 방학길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낚시하는 사람인데요. 네네. 옆에 낚시하던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빨리 구해주십시오. 신고가 접수되자 하늘로는 드론이 날고 물 위로는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드론이 바다에 떠있는 조난자를 찾아내서 드론이 위치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구명대를 떨어뜨립니다. 위치자에게 레스큐를 납득했습니다. 이 훈련에 동원된 드론은 수소 드론. 이국종 교수는 드론이 바다 위 인명구조뿐 아니라 외딴 섬이나 배 위의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에도 쓰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혈액 검사 샘플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그맣게 우리가 투입하는 알약이라든가 주사약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드론에서 자체적인 중량을 지금 페이로드라고 해서 적재 중량이 적어도 5kg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통상적인 임무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문제는 비행 시간인데요. 이제까지 국내에 상용화돼 있는 드론은 대부분 배터리 기반으로 비행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아서 이런 용도로 쓰기엔 부족했습니다. 반면 수소로 날아가는 드론은 비행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기존 드론의 4배나 됩니다. 해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풍력 발전소에 드론이 직접 날아가서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나 아니면 주변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러한 다양한 에너지 시설을 점검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특히 주변에 작은 섬이 많고 한라산에서 등산객 사고가 종종 나기도 하는 제주도에서 수소 드론에 거는 기대는 남다릅니다. 저희 제주도는 수소 드론을 통해서
지난 4월 달에는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 이게 긴급하게 마스크를 배송해서 도서 지역의 공적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수소 드론을 통해서 해결했던 적이 있고요. 실제로 수소 드론이 섬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소 드론에 막 구워낸 피자 2판을 실어 인근 섬으로 보내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소 드론이 도착할 이 섬은 비양도. 제주도 서북 해안에 있는 섬으로 50여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협재 해변에서 드론을 날려보낸 지 5분이나 지났을까? 멀리서 드론이 날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에 사람은 없죠? 사람은 안 타고 있어요. 드론이 도착할 곳은 초등학교 운동장.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휴교 중인 운동장엔 아이들 대신 옆집 할머니들이 나와 신기한 듯 피자를 배달한 드론을 반겨줍니다. 오늘 피자 왔어요. 피자. 맛있는 피자가 왔습니다. 네, 이거 감사합니다. 이게 드론으로 날라와도 이거 타고 와도 따뜻하지? 그러니까 아주 또 맛있네. 물 건너와도. 그러니까. 아이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런 것에 이거 보내용 먹고 이거 참 오래 살만하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왔는데도 피자는 아직 따뜻합니다. 다음에는 저기에 뭐 붙여갖고 오면 좋을까요? 다음에는 짜장면. 하루에 서너 번 다니는 배를 이용해 필요한 물품을 들여온다는 주민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배편이 끊기면 아쉬운 게 많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편해지겠죠. 뭐 의약품도 같은 것도 필요하고 뭐 생활 필수품 같은 것도 이렇게 필요하고 특히 우리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님 아버님들이어서 이렇게 드론이 자주 와주면 우리 어머님들한테는 완전히 짱이죠. 오대양 6대주를 3년간 요트를 타고 항해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거쳐간 나라와 도시만도 25개국 55곳에 달합니다. 이 요트의 이름은 에너지 옵저버. 2017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수소 요트입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4년째, 그들은 지금 남미 북동부의 프랑스령 항구에 머물고 있습니다. 요트 한 척에 의지해 바다와의 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이런 모험을 감행하는 걸까요? Energy Observer was designed to be zero pollution, zero emission, and zero noise. Thanks to its amazing storage capacity with batteries, but most of all hydrogen, it's able to store the energy from the sun, the wind, but also from the water to keep on going and to do its mission around the world. 이 항해에 동참한 선원들은 모두 10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지만 단체 생활에 필요한 역할은 분담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So to maintain the ship year-round, we have 2 sets of crew, which means 2 captains, 2 bosuns, and 2 engineers, and also 2 reporters. And everyone here on board is going to help for the cooking and the cleaning and everything else that we need to do. 바다 위에서의 생활은 위기와 신비한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 했지만 북극해 탐험에도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경험은 북대서양에서 고래와 돌고래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마치 수소 요트를 반기기라도 하듯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바닷길을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바하마에선 상어가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그 생태를 관찰했습니다. On l'a attendu, on l'a rêvé, on l'a pensé et là c'est la délivrance quoi. Moi je suis à peu près tombée amoureuse 58 fois ce matin de 58 requins différents. 힘겨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할 때는 전례 없는 악천후로 위기 상황을 맞기도 했고 지난해 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에는 어디서도 상륙 허가를 받지 못해 요트 안에서 2달간 고립된 적도 있었습니다. We were in quarantine on our ship while crossing at sea. The only thing I can advise you at this point is that you will have to wait for a response from them. 고립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식량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육지에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 처음으로 격리 중이었던 지난해 3월 중순에는 카나리 제도의 한 항구에서 겨우 식량만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We did find ourselves into very tricky situations sometimes, but that was actually the best opportunity for the crew to be able to test those embarked technology. 2달 넘게 고립 생활을 하면서도 에너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건 물론 요리를 하거나 바닷물을 걸러 마실 물을 만드는 일까지 이 요트에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기 때문입니다. She was equipped with all the latest technology, including bifacial heterojunction solar panel, vertical wind turbine, and a control system using automaton comprising over 1,500 sensors and 100 of alarms. 요트에는 3가지의 태양 전지판이 설치돼 있고요. 수소 탱크와 연료 전지도 탑재돼 있습니다. We charge our batteries thanks to solar panel and our ocean rings that generate energy with hydrogenation. Once they are full, we enhance the energy surplus by producing hydrogen through an electrolysis of seawater. During navigation, the goal is to balance the power consumption for propulsion and life on board by directly using renewable solar, wind, and hydroelectric energies. When conditions deteriorate, the fuel cell converts the hydrogen energy into electricity to prolong our autonomy. 이렇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덕분에 지난 3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면서도 에너지 비용은 제로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에 힘입어 에너지 옵저버의 선원들은 앞으로도 3년간 이 도전을 더 이어갈 생각입니다. This floating laboratory is really an opportunity to test all those systems in very demanding conditions. Obviously, we're already thinking about building a brand new ship, one that would optimize and promote those beautiful innovations. Happy Clean New Year! 앞으로 이들의 여정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소를 활용해 탄소 안 쓰고 움직이는 세상을 앞당기자는 이들의 비전을 우리 실생활에서도 구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저희가 쓰는 연료전지이고요. 많은 집들은 2배 정도 절감이 된다 그런 분들 있고. 21연속 17일 이상 자망하는 것은 세계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과도를 사랑하면
수소도 우리 도시가스만큼 친근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소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제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진짜 순수한 의미의 친환경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화석연료에서부터 완전히 탈피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좀 수소 또는 수소 에너지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